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쾌청한 가을 하늘 즐길 새도 없이 오늘은 다시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낮 기온이 어제보다 내려가서 종일 서늘하겠는데요.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비는 주말인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많게는 최고 40mm 정도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영덕이 20도, 울진 21도, 포항이 22도, 경주 23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낮 기온은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낮부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19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8도, 독도 2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특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5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 소각장에서 매달 1,300여 톤의 폐수와 쓰레기 침출수가 발생하는데 폐수 정화 시설을 오랜 기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주시 소각장은 2019년에도 이 폐수 불법 배출로 조업 정지를 당했는데 환경단체는 위탁운용사 해지와 사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경주환경에너지가 위탁 운영 중인 경주시 소각장. 매일 130톤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운영 과정에서 청소수와 폐보일러 보충수, 정수 설비에서 나오는 찌꺼기 등 매달 1,200톤의 폐수가 발생하는데 규정된 폐수 처리 과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폐수 정화 처리 시설을 확인해 봤더니 오랫동안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위탁 운영사도 설비를 가동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최소 4, 5년 정도 이상은 이렇게 꾸준하게 유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소각을 하기 전 쓰레기 더미를 한 곳에 모아두는데 이곳에서 고농도의 침출수가 매달 120톤씩 발생합니다. 그런데 침출수 저장소로 연결된 스크린 여과 장치가 막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탁 운영사는 수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경주시 소각장에서 장기간 폐수와 침출수가 불법 처리돼 왔고 무단 방류된 의혹도 있다며 환경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위탁 운영사의 계약 해지 등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업체가 이 설비를 운영할 능력이 지금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수년째 설비들이 방치되고 있었고 또 현장이 진짜 지저분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고. 경주시 소각장은 지난 2019년에도 폐수 불법 방류로 환경부에 적발돼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주시는 폐수 발생량이 당초 설계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외부로 유출되지도 않았지만 문제가 된 시설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상 운영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자체 개선 계획서를 받아서 그 시설에 대한 개선을 완료해서 정상 처리하도록 그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는 소각장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사에 매년 6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주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북 지역 2022년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경쟁률은 3.25대 1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0.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모집 분야별 일반 전형 경쟁률은 유치원이 44명 선발해 725명이 지원해서 16.48대 1을 기록했고 초등학교는 1.76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차 필기시험은 11월 13일에 실시되고 1차 합격자는 12월 15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최근 포항시 북구 지역 집값이 크게 올라서 남구에 이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나치게 과열된 집값은 실거주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완공 예정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아파트. 전매 제한이 없는 이 아파트 분양권은 올 들어 1,100여 차례나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평수에 따라 분양권 웃돈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시 북구의 경우 올해 분양된 3개 아파트 단지 5,200여 세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00건의 분양권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2,001건으로 크게 위축됐던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7,400여 건으로 2년 만에 3.7배 급증했습니다. 급격한 부동산 상승세에 투자자들은 큰 돈을 벌어들이는 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은 보상을 받아도 갈 곳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을 가지고 자기들은 폭리를 취하면서 그렇게 하려 하고 주민들은 그 원성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재개발을 한다는데 이게 진짜 너무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김상민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현재 지역 비규제 지역 아파트로 자금이 몰리고 있지만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실거주자들의 피해 등 지역사회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민들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세금 문제 등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포항시가 시장 과열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대책 마련 등의 노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적극 나서는 한편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자진신고 특검의 실적이 있어 행정처리 중에 있고 이와 더불어 중개사무소 특별지도 점검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열 현상을 보이는 부동산 광풍에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이 휘청이면서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가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안에는 수소산업 육성 계획 수립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효과적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입법 예고를 통해 다음 달 1일까지 의견을 듣고 최종 조례안을 확정한 뒤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기상 여건이 우수해 농산물 작황이 대부분 좋은 편인데요. 생산량은 늘었지만 코로나19로 국내 수요가 줄어들면서 농산물 가격은 줄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 들녘, 중만생종인 일품별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흉년을 딛고 올해는 평년작 이상이 예상되지만 농민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전국의 벼 재배 면적이 늘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증가하면서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9.1% 늘어난 382만 톤에 이를 걸로 예상됩니다. 6년 만에 생산량은 늘었지만 쌀값 급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타 시세로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가격이 좀 좋잖아요. 고생하는 데 비해서는 보람은 별로죠. 고춧값 폭락은 이미 현실화했습니다. 올해 짧은 장마로 생산량이 30%가량 늘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춧가루 소비업체나 식당 등의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전국 평균 도매 가격은 건고추 600g 한근 기준 11,000원 선, 지난해의 70% 수준입니다. 산지 경매 가격은 훨씬 더 심각해 서안동 농협 고추 공판장에서는 한 근에 7,700원 선에 불과합니다. 일단 지난해보다는 재배 면적도 조금 늘었고요. 수확량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한 20-30% 증가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지금 조금 하락세입니다. 인건비 급등 등을 감안하면 농가에선 최저 생산비도 못 건질 상황입니다. 전국 최대 고추 주산지인 영양군은 의회를 중심으로 지난달 일찌감치 정부의 전량 수매를 촉구하고 나섰고 청송군도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수급 조절 실패에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은 농사를 잘 지어놓고도
가격 기근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울릉군은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숙박 및 가맹점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이누리 관광 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대형 여객선 취향으로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가을과 겨울 트레킹 체험 상품도 새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또 울릉의 대표 관광 상품인 울릉 아일랜드 투어 패스의 혜택을 확대하고 홍보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줄이기 위해 광역 지자체가 서로 힘을 모으는 초광역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이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며 제도와 재정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추진 전략 보고회가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정부 주도의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행정 단위를 뛰어넘는 초광역 협력이 새로운 균형 발전 모델로 제시됐습니다. 초광역 경제생활 권력을 형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를 바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초광역 발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합니다. SOC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도 총사업비 500억, 국비 300억에서 총사업비 1000억, 국비 500억 원으로 기준을 높여 투자 심사 면제나 신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민들이 초광역 협력 효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을 조성하고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해 공유대학 모델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협업과 소통을 촉진하여 초광역 협력이 지역 혁신 성장과 국가균형 발전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초광역 협력은 부산과 울산, 경남이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내년 초 첫 출범하는 특별지자체가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행정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미루고 내년 하반기 특별지자체 출범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 경북도 3대 전략을 밝히고 정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중심으로 1시간 생활권 경제권을 완성하여 대구 경북을 동북아 경제물류 허브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 소멸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의 덩치를 키워 경쟁력을 키우려는 초광역 협력이 국가균형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안과 관련해 재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어제 열린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구역 관할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안에 대해 무기명 찬반 투표 결과 찬성 36명, 반대 22명, 기권 1명이 나왔습니다. 도의회가 찬성 의견을 경상북도에 제출하면 경상북도는 도의회의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북도 의회는 지난 9월 군이 대구 편입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했지만 찬반이 팽팽해 찬반이 아닌 의견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경북에서 농기계 사고로 20명이 숨지고 413명이 다쳤습니다. 사망 사고로 유형별로는 경운기가 75%, 트랙터가 25%였습니다. 연령별로는 80대가 8명, 70대가 7명, 60대가 4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기계 조작이 미숙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포스텍 등이 참여한 합동 TF와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기업 애플의 안정적인 지역 안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포항시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할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가 내년 상반기 문을 열 수 있도록 첨단 장비를 지원하고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3월 개강을 목표로 하는 국내 최초 한국판 개발자 아카데미를 위해 커리큘럼과 강사 인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쾌청한 가을 하늘 즐길 새도 없이 오늘은 다시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낮 기온이 어제보다 내려가서 종일 서늘하겠는데요.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비는 주말인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많게는 최고 40mm 정도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영덕이 20도, 울진 21도, 포항이 22도, 경주 23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낮 기온은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낮부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19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8도, 독도 2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특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5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